자, 우리 굴러가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면 비탈에서 굴러내려간다고 칩시다. 비탈에서 굴러내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그러면 골이 원판, 속이 빈 공, 속이 꽉 찬 공 이걸 동시에 여기서 출발시키면 어느 게 제일 먼저 밑에 도착할까? 여기 내려올 때 높이가 h니까 역시 역학적 보존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포텐셜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오메가가 R분의 V 질량 중심의 속도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묶으면 2분의 1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뒤에 거부터 쓰면 M ICOM R 제곱 BCOM의 제곱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M을 없애면 2배 GH는 이쪽으로 나누면 1 더하기 ICOM 나누기 MR 제곱 BCOM이죠. M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F라고 놉시다.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나온 다음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따라서 요 F라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질량 중심의 속도가 크니까 F가 작은 거. 회전관성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관성이 작은 것일수록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F를 보면 골이 1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외워야죠. 1, 2분의 1, 5분의 2, 3분의 2 4개 중에 하나야. 1 원판은 2분의 1 속이 꽉 차면은 좀 작아야 되니까 5분의 2 껍질은 멀리 떨어졌으니까 더 커야 되니까 3분의 2 따라서 F가 제일 작은 거 어느 게 제일 작나? 1등 2등 3등 4등 거죠. 그래서 1등 스피어가 속이 꽉 찬 공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원판이 먼저 그 다음에 속이 빈 공이 먼저 그 다음에 고리가 맨 나중에 제일 회전관성이 큰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토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축을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회전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그러면 그냥 공간에서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점에서 힘 F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토크가 어디 있어? 토크라는 거는 R 크로스 F로 주어지려면 R이 벡터가 주어지려니까 토크를 주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원점을 지정해야 돼. 회전축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전축이 아니라 원점을 R 벡터만 지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원점을 항상 지정해야 토크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토크는 R 크로스 F로 정의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쓰면 R 크로스 F를 하면 크기는 RF 사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사인 파이고 방향은 오른손 R이랑 Z 플러스 Z 방향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크기는 요게 F 사인 파이니까 R에다가 그거의 수직한 R 벡터의 수직한 힘의 크기 혹은 힘에다가 힘의 작용선상에 R을 투영을 시킨 우리가 그거를 힘의 작용선상에 내린 힘의 팔이라고 얘기해요. 힘의 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운동량. 가운동량은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까는 힘 여기 P라고 운동량이 P로 움직이는 물체 편의상 우리가 XY 평면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원점을 정하면 원점에서부터 거기까지를 R, 그다음에 R과 P 사이의 각도를 phi라고 하면 가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R 크로스 P로 정의한다 이거야. 그러면 P가 M 곱하기 V니까 V는 다음 같은 양으로 정할 수 있죠. 역시 크기는 R MV sin phi, 아까 마찬가지로 R P pop 혹은 이렇게 쓸 수 있거나 혹은 R pop MV 다음 거 쓸 수 있고. 그러면 가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어떻게 해? 시간에 대해서 변화 쓰면 되죠. 그럼 이걸 써야 돼. 근데 우리 연쇄 법칙 쓰면 앞에 거 M 그대로 요거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하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근데 보면 이게 뭐죠? V죠. V 크로스 V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벡터 곱은 0이죠. 앞에 게 0이야. 그러니까 뒤에 거만 남죠. R 크로스 MdVdt야. MdVdt가 뭐죠? 가속 힘이죠. 가속도에다 힘을 질량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R 크로스 F야. 이게 뭐지? 조금 아까 정의했던 토크죠. 힘이 여기 작용하는 힘이 한 개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힘이 한 곳에 작용하는 게 F1, F2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그 힘을 모두 힘에 의한 토크를 전부 합한 거. 우리가 소위 이런 걸 알자 토크라고 하죠. 힘이 여러 개가 합해서 전부 다 그 힘을 전부 다 벡터로 더한 거를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알자 토크가 가운동량의 변화를 준다. 이거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아주 대응이 잘 되는 식이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펭귄이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가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 O에 대한 펭귄의 가운동량은 떨어지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속도 이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여기 내려왔을 때는 V는 GT죠. 여기서 내려오는 방향의 P는 얼마야? M 곱하기 V잖아. 근데 가운동량 R 크로스 P죠. 가운동량은 여기서 보면 R 크로스 P를 하면 엄지손가락이 이 슬라이드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쓰나? 들어가는 방향 쓰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면 화살이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걸 뒤에서 보면 이 깃털 모양을 이렇게 가위표로 표시. 요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는 실제로 그걸 보면 불쾌하겠지만 뾰족한 화살 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지면에서 나오는 거, 가위표를 쓴 거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방향 그렇게 크기는 R 여기다가 요거를 곱하면 되니까 D 곱하기 MGT야. 그죠? 중력에 의한 토크도 R 크로스 F를 하면 되는데 F가 뭐죠? MG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C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방향은 역시 들어가는 방향, 크기는 R D mg. 요거를 미분하면 바로 dmg가 돼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우에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자,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입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 가운동량은 각각의 가운동량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원점은 모두 같아야 돼요. 가운동량을 정의하려면 혹은 토크를 정의하려면 원점을 지정해야 되고, 여러 입자가 있는 경우에 각 입자마다 원점이 다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 항상 그때도 원점을 일단 고정한 다음에 입자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운동량의 시간의 변화는 요 각각의 각 입자의 시간의 가운동량의 시간의 변화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작용하는 토크의 합, 그 개 전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을 알짜 토크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병진 운동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그럼 강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강체가 다음과 같이 제멋대로 생긴 물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회전을 하는데, 그럼 그 중에 한 물체가 작은 델타 mi가 있고, 우리가 회전축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을 정한다고 했는데, 임의의 점을 뭐냐면 회전축이 있는 곳에 여기 있는 요 점을 O라고 합시다. 원점이라고 하면 요 각도를 RI, 각 세타, 이게 RI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축을 어떻게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잡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P가 요 물체 가운동량 P가 회전을 할 때 Y축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좌표축 그렇게 잡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델타 M가 있는 경우. 그러면 그때 요 R 벡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XZ 평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요 작은 부분의 가운동량은, I번째가 가운동량은 R 크로스 P인데 RI PI 둘 사이의 각도, 이상하게 보이지 모르지만 R 벡터는 XZ 평면에 있고 P는 Y 방향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에요. RI와 PI는 그림을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직이어서 사이각형 사인 90도, R, I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속도. 근데 R 크로스 P를 하면 R 방향이 P와는 수직이지만 R이 Z 방향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L 벡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의 Z 성분은 그거의 사인 테타를 곱해서 RI 사인 테타 곱하기 이렇게 쓰고, 근데 RI 사인 테타는 뭐냐면, RI 사인 테타가 뭐냐면 회전축에서부터 여기까지 질량까지의 거리죠.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죠? 한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점에서 직선에 수직선을 그어서 그 수직선의 길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R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Z 방향은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해. 근데 V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회전 반지름 R이 아니죠. R펍이죠. R펍 I. 그래서 보면 R펍 I 제곱 오메가는 합의 이전 모든 강체는 똑같은 각속도로 도니까 오메가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보니까 이게 뭐더라?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이죠. 이건 질량 중심이 아니라 주어진 회전축이죠. 그래서 강체의 경우 회전축이 주어지면 회전축에 대한 가운동량은 Z방향, 회전축에 대한 그러니까 LZ를 보는 거예요. Z 성분.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가운동량은 벡터니까 XYZ 성분이 다 있지만 요 관계는 회전축에 대한 가운동량을 봤을 때 가운동량은 I 곱하기 오메가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필요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를 병준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 물리량 사이의 대응은 힘 대신에 힘이 아니지 토크. 선운동량 대신에 각운동.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대응된 뉴턴의 제2법칙, 보존 법칙은 이게 뭐죠? R자 힘이 0일 때 dPdt가 0이니까 B가 상수인 거고, 외부의 R자 힘이 0일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R자 토크가 0이면 이게 0이 L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L이 상수. 시간에 대해서 상수라는 게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예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 회전의자에 이 회전의자인데 밑에 등받이가 없는 이런 걸 어디서 봐야 된다고 하나? 어른들일 경우에 술집에서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앉아서 아령을 멀리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 이렇게 각운동량 이렇게 회전을 오메가로 각운동량 각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각운동량이 생기죠. 그랬다가 팔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팔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회전축에 대한 여기 작용하는 거는 전부 다 질량 중심은 회전축 위에 있고 대칭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R이 회전축에 대해서 R이 0이니까 이 개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고 중력 혹은 수직항력이 있어도 회전축에 대해서 거리가 없기 때문에 토크가 없어요. 알짜 토크가 없죠. 그러면 처음 요 상태에서의 처음 가운동량과 최종 상태의 가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벌렸을 때의 회전 관성을 II, 마지막이 IF라고 하면 그 처음에서 각속도로 오메가 I, 마지막으로 오메가 F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팔을 쫙 벌리고 있으면 회전축에서부터 R형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회전 관성이 이렇게 모은 것보다 더 크죠. 그죠? 회전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메가 F가 더 크죠. 이렇게 팔을 모으면 더 빨리 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같은 걸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막 끝날 때 어떻게 하죠? 막 팔을 벌려서 있다가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그리면 막 빨리 돌다가 끝날 때 다시 팔을 쫙 펴면서 쓰죠. 그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에 의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이빙을 할 때도 그래요. 다이빙을 할 때도 이 중력이 작용하지만 떠 있으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작용하는 토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있으면은 토크가 작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다이빙 선수의 회전 관성은 각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중력이 작용해도. 근데 갈 때 다이빙 선수들이 갈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질 때는 다시 몸을 회전하지 않고 물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몸을 곧게 펴서 뛰어.
그 다음에 몸을 오므려. 몸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죠?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이때 오므릴수록 각속도가 커져서 빨리 회전하다가 다시 몸을 피면서 각속도가 작아지면서 적당히 조절해서 다시 회전하지 않게 만들면서 수면으로 입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다음같이 다이빙 선수가 뛰는 물에 뛰어드는 것도 각운동량 보존을 이용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토크랑 각운동량,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가 0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운동량 보존이 되는 경우 각운동량 보존을 쓰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듯이 이제는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에 여러 예제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장에서는 그냥 회전 관성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각운동량, 그 다음에 굴러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